이에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참 시장이 혼란한 와중에도 다양한 일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리플스웰 또한 현재 잘 마무리되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리플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현재 리플사의 경우에는 아일랜드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유럽 전역에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 미국 내 비즈니스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미국 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제적인 수익도 미국 외 지역에서 나오고 있죠. 또한 이 기사를 통해서 이미 유럽 연합 EU 내에 직원 2명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하는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답답한 모습 속에 투자자분들도 지쳐가는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당분간 이러한 흐름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65% 하락한 16,62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은 1.30% 하락한 1,207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7위의 XRP는 0.74% 하락한 0.37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2.01% 하락한 0.0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4%, 1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을 한번 보게 되면 비트코인은 롱 포지션이 64.7%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더리움의 경우는 58%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롱 포지션이 53%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지난 16일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제네시스가 FTX의 파산으로 인해 1억 7,500만 달러가 묶이면서 고객 자금 인출을 중단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 이 제네시스가 모기업인 DCG, 즉 디지털 커런시 그룹으로부터 1억 4천만 달러를 지원받았음에도 출금과 대출 신청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있죠. 또한 제네시스의 대출 상품이 비트코인 억만장자 쌍둥이 형제로 유명한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가 창립한 제미니의 상품과도 연결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제미니 거래소의 경우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출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 제미니 거래소를 이용해 본 사람들은 아마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저 또한 기사로만 접해 보았지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았었는데요. 그럼에도 세계에서 유명한 거래소가 현재 파산 직전의 시그널들을 보내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해 본 바 이 제미니 거래소의 거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였습니다. 이제 실제로 한 투자자의 경우는 2번 정도 거절을 당해서 다시 제출을 하고 이메일로 몇 번 문의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문제는 이렇게 까다로운 제미니 거래소조차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특정 거래소의 까다로운 가입 절차도 결국에는 그 거래소가 어떤 업체들과 연결되었느냐에 따라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이 트래블 룰이라는 전대미문의 이상한 정책을 이번 연도 2022년 3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서만 실시한 것이 결론적으로는 한국 거래소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분들은 현재 대부분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둔 이 콜드 월렛으로 옮기는 트랜잭션이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한국거래소는 국가의 최소한의 확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나마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서 이 국내 거래소에 자금이 있는 투자자들 또한 콜드 월렛을 구매해두는 것이 100번 나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 FTX가 세계 3위 거래소인데다가 워낙 문어발처럼 타 업체들과 엮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분간은 정말 조심해야죠. 이 미국의 증시가 연말로 가면서 살아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FTX 사태가 잠잠해지기까지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호재도 호재가 아니고 악재는 더 크게 반영되는 장이 당분간 펼쳐질 수밖에 없죠. 이 홀딩하면서 2023년을 지나야지 2024년부터는 그나마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다리는 자만이 열매를 딸 수가 있죠. 이 투자 시장에서는 현물과 선물 중 한쪽이 다른 한쪽과 괴리가 크게 생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이 펀딩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즉 선물 거래 수수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따라서 펀딩비가 제로가 되는 것은 선물 거래소 안에서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이 팽팽하다라는 의미이며 이 선물 거래소 밖에서는 현물가와 선물가의 괴리가 작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되면 하락이 예상된다면 펀딩비는 하락하고 상승이 예상되면 펀딩비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펀딩비를 통해서 시장이 위로든 아래로든 극단적이냐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선물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온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선물 거래소를 갖고 노는 고래들의 동향을 보기 위해서인데 무튼 현재는 2년 전 2020년 3월에 코로나 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마이너스 펀딩비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미결제 약정수가 급감하였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수는 거래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운 좋게 숏에 베팅한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지옥을 맛보았을 것이며 이러한 식으로 약세장의 후반부에서 과열된 선물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비록 선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선물 거래를 통한 고래들의 동향을 모니터링 한다면 심리적인 컨트롤과 재정적인 준비를 지속해야 이제 성공적인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참 시장이 혼란한 와중에도 다양한 일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리플스웰 또한 현재 잘 마무리되고 있으며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이 리플사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아일랜드 라이선스 취득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유럽 전역에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현재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인해서 미국 내 비즈니스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제 그렇기에 대부분 미국 외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실제적인 수익도 미국 외 지역에서 나오고 있죠. 또한 이 기사를 통해 이미 유럽연합 EU 내에 직원 2명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결제 플랫폼을 전개하는 MFS 아프리카와의 제휴를 발표하여서 리플사의 ODL 솔루션과 리플렛을 활용해 암호화폐를 통한 실시간 국경 간 송금이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지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현재 그럼에도 가격적인 측면 언제나 그랬듯이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다 보면 생각이 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일에서 받는 급여를 모으는 것은 이 부와 크게 연관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또 젊으면 젊을수록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게 급여가 적든 뭐 많은 급여든 크게 다르지 않죠. 이제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저축을 정말 열심히 해서 1년에 1억을 모은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1억씩 모은 돈은 결국 10년 뒤 10억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의 서울 아파트를 10년 뒤 매수할 수 있을까요? 이제 물론 하락론자들은 하락을 할 것이라고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은 올라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짜장면 한 그릇의 가격이 10년 뒤
수익률이 지금보다 낮아질지 높아질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되는데 이제 쉽게 생각해 보았을 때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도 마찬가지이죠. 이제 본인의 자산이 투자를 통해서 불어나는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아마도 이쯤에서 현타가 올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저축을 해서 서울에서 뭐 내 집 한 칸을 살 수가 없으니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을 즐기며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또한 일찌감치 결혼을 포기하고 그냥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살기로 결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저축 무가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저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구축하는 것은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지금 저축하는 이제 소액부터 아예 빨리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소액으로 사는 것을 말리지는 않지만 이제 초기에는 압도적으로 많은 자금을 넣어야 합니다. 저축은 이 부를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제 일정 자금을 모으지 않게 되며 아무리 압도적인 수익률을 달성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이 제한적이기 때문인데 이 저축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고리타분한 소리 같지만 어떻게든 절약하고 소비를 줄여서 돈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정 자금씩 자산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일례로 저축과 주식, 코인에서 어디는 벌고 어디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돈으로 전세나 또는 자가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운이 좋으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례로 2017년 한창 가격이 들썩이던 당시에 이 부동산을 산 투자자들은 지금 앉아서 2배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죠. 이제 부동산이 무서운 이유는 아무리 작은 부동산이라도 자가를 생각한다면 억 단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억 단위의 자산이 오르게 되면 그 전체 볼륨이 워낙 크다 보니 수익도 자연스럽게 커지게 됩니다. 또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오를 때 무섭게 오르고 다른 자산들이 아무리 하락을 해도 가장 늦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이 어쩌면 가장 궁극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행간에 떠돌고 있죠. 하지만 이 크립토 마켓,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수천만 원, 수억 원으로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선호해서도 안 되죠. 오히려 매월 여유 자금을 통하여 꾸준히 저축하듯 붓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2년에서 3년마다 찾아오는 사이클을 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코인은 주식과는 다릅니다. 코인은 특히나 참 마음 아프지만 이 현실이 사고 나서 마이너스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 마이너스 20에서 30%는 늘상 있는 수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다만 그 상태를 2년에서 3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멘탈만 있으면 되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급작스러운 불장이 열리게 되면 그때 가서 투자금과 수익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용할 이제 금액으로 투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갑자기 수중에 들어온 만기 예금이나 적금, 전세금과 같은 목돈을 코인에 잠깐 넣었다가 빼려다가 마이너스로 바로 직행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 마이너스로 여러 해를 버티려면 꾸준히 소액으로 매수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적당한 마이너스 선을 지키면서도 빠르게 불장해서 수익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장기적으로 코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단 종목 자체가 우량해야 합니다.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제가 아무리 이제 XRP 장기 홀더라고 해도 시작을 XRP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비율로 보자면 비트코인을 4, 이더리움 3, XRP 2, 이제 잡 알트 1로 투자라고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잡 알트의 비중을 1로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알트코인 자체가 매우
매우 유행을 타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7년 한창 유행했었던 이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는 2021년 불장에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도지코인도 1년도 지나지 않았지만 관심에서 멀어져 버렸죠. 2017년 당시 엄청난 관심을 끌었던 램코인이나 스인트 같은 코인들 완전히 시들해졌습니다. 따라서 알트를 10년 보유할 생각이라는 건 정말 좋은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그런 정도의 프로젝트가 아니면 알트는 아예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현재 진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던 시장 상황을 제가 과연 겪어봤었나를 생각해 보면 없었던 것 같습니다. 2018년, 2019년의 경우는 전 세계가 암호화폐 시장 없애고 죽인다라고 협박만 했었지 이 거래소 자체가 터져버린다거나 메이저한 프로젝트가 갑자기 망해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니 말이죠. 이제 그럼에도 글로벌 국가들의 대처와 발언들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 3년 전, 4년 전보다 더 큰 사건들이 빵빵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없애겠다라는 발언 대신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제도권화를 시키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참 이러한 점에서 놀랍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크립토 마켓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지금보다 더욱 확장될 것이라는 100%의 믿음이 제 안에는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이제 지금의 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중단기적인 변동성 아무도 모르죠. 최악의 시나리오 또한 대비해둔 상태입니다. 이제 설령 비트코인이 정말 1만 달러 밑까지 하락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저는 이 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비트코인은 모두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최후의 희망까지 짓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잡으려고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예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이야기이죠. 이제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 이 시장에 투자하실 때는 단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